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 첫 번째 글자는 이것이고요. 두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부수를 제외하면 이 글자는 우리가 아령으로 읽을 수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과연 그 도금이 맞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말씀드린 바대로 아령이 맞습니다. 앞에 글자가 장음이 되어 있네요. 아령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것은 양손에 하나씩 들고 팔 운동을 하는 운동기구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기구의 이름이 왜 아령인지 살펴보기 전에 아와 령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인 아자입니다. 이 글자는 1급 배정한자 벙어리 아자이고요. 자, 왼쪽이 당연히 입구자가 뜻이고 오른쪽인 버금 아자가 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허신도 설문해자에서 이것을 형성자로 보았고요. 다소 지금의 해석과 차이가 있는 점이 바로 웃을 소자, 웃는 것이다 혹은 웃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발음은 벙어리 아라는 발음이 나오기 전에 액이라는 발음, 중국어로 으라고 하는데요. 액이라는 발음이 먼저 나왔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역에서도 보시면 소언 액이라는 발음이 있다. 이런 구절이 있다라고 추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발음은 첫 번째는 처음에는 액으로 시작해서 웃음소리를 나타내다가 나중에는 그 속세를 중심으로 일종의 속자로 봐야겠죠. 그래서 벙어리 아로 발음이 바뀌었다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웃음소리 할 때는 으어라고 얘기하고요. 벙어리 할 때는 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자전에도 보면 벙어리 아자가 있고 웃음소리 액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허신의 설문회자는 그 액자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은 벙어리 아로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글자인 방울령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당연히 쇠로 된 명령을 내리는 어떤 기구라고 보셔도 되고 이것 자체가 아까 액이나 벙어리 아자처럼 소리를 흉내낸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신은 설문회자에서 이거 령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 자체가 방울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의 중국어 발음인 링딩 같은 경우는 링딩 같은 경우는 딸랑딸랑 하는 소리와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금 령자에 그렇죠? 고물의 정자라고 하지만 이거는 쇠못을 박는 그런 소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허신은 쇠금의 뜻을 따랐고 그 다음에 하여금 령자의 뜻을 따랐는데 하여금 령자는 또한 이건 음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울령자는 이거 소리로서 뭔가 명령을 내리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벙어리 아자입니다. 총 11획이고 입구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획입니다. 이 버금 아자가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아예 이렇게 줄이고요. 일본에서는 아예 이것을 통과해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나라만 이 글자를 고집을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글자 보시겠습니다. 방울령자 둘 다 1급 배정 한자이고요. 쇠금이 붓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13획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령은 왜 아령이라는 한자를 쓰게 되었을까요? 자, 그것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 용어로서 양손에 하나씩 들고 팔 운동을 하는 운동기구다. 쇠붙이나 플라스틱 따위로 만들며 양 끝은 공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아령일까요? 자, 이것은 아령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중국과 일본에서는 어떻게 똑같이 아령으로 표기를 하는지 발음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령 중국에서는
야링이라고 해서 아령이라는 표시가 그대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글자체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요. 자, 일본은 어떨까요? 아래라고 해서 아령이라는 표시가 또 역시 한자는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같은 글자를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우리도 그렇지만 담베르라고 해서 덤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도 그럴까요? 영어도 dumbbell이라고 되어 있고요. 덤벨 자체는 종은 종인데 어떻죠? 소리가 나지 않는 벙어리 종을 얘기한다. 실제로 그리스에서 기원전 6세기부터 쓰였던 운동기구라고는 하지만 덤벨에 나왔던 것은 이 아령의 모습이 그 큰 교회종, church bell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종 안에 있는 추와 비슷하게 닮았다. 실제로 그 추를 운동 목적으로 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모양이 닮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아령이라는 표현 당연히도 조선왕조실록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1900년 이후에 번역되는 과정에서 의역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중국이나 일본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1935년에 동아일보에 아령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1982년에도 보면 레이건 전 대통령 아령 시범이라는 한자가 보입니다. 그럼 아령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아령이란 것을 잘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종에 여기 있는 이 영어로 clappers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추입니다. 추처럼 생겼는데 한쪽만 이렇게 불룩하게 되어 있으면 한쪽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다른 한쪽도 공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교회 종에 있는 그런 추와 비슷한데 대신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종의 그런 모양이다라고 해서 dumbbell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dumb 자체가 이것은 벙어리라는 뜻이고요. bell 자체는 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방울이라는 뜻이지만 어쨌든 dumb이 bell이 령으로 의역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예전 사진을 위키피디아에 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예전에 그 교회 종에 있는 그런 안쪽에 있는 추와 상당히 닮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좀 다르게 생긴 막대에 생긴 거는 바벨이라고 얘기하고요. 주전자처럼 생긴 운동기구는 kettlebell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18번째 시간에는 벙어리 아자 그리고 방울 영자가 들어가서 dumbbell의 어떻게 보면 의역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의역어라고 할 수 있는 아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침 중국에서도 야링, 일본에서도 아래라고 같은 한자를 쓰는 걸 봐서는 비슷한 시기에 영어 혹은 유럽의 단어가 의역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18번째 시간 아령에 대한 설명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도 여러분께 유용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보다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은 해설본, 상해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조금 더 간략한 설명은 또 간략본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